치매를 앓고 계신 가족을 돌보는 일 정말 쉽지 않으시죠? 특히 식사 시간은 매일 부딪히는 큰 어려움 중 하나일 거예요. 매일 같은 음식만 찾으시거나 평생 좋아하시던 음식을 갑자기 거부하실 때 보호자분들 마음은 정말 타들어가죠.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건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이 말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너무 걱정되고 애타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보호자도 어르신도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식성의 변화나 편식은 어르신이 일부러 고집을 부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뇌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치매라는 질병의 아주 명백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해결책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평생 유지해온 식습관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그 원인을 알면요, 대처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게 바로 보호자분들이 정말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텐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크게 세 가지 신경학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뇌에서 배고픔이나 배부르다 이런 걸 조절하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손상돼서 그래요. 식욕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후각이랑 미각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단맛은 다른 맛보다 꽤 오래 그리고 강하게 남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단 음식만 찾게 되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놀랍게도 식습관에 대한 기억 자체가 사라지기도 해요. 평생 채식만 하셨던 분이 갑자기 고기를 찾으시는 일,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런 식습관 변화가 모든 치매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시는 전두측두엽 치매의 경우에는요, 알츠하이머병보다 식욕이 막 폭발적으로 늘거나 단 것만 찾거나 딱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는 경향이 정말 훨씬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매일 똑같은 음식만 드시려는 행동을 전문 용어로는 보속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뇌의 앞부분, 그러니까 전두엽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환자분 스스로는 조절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다른 것 좀 드세요 하고 다그치기보다는 이것도 병의 증상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 보이는 편식 유형에는 어떤 게 있고 이게 왜 위험한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보시면 패턴이 정말 다양해요. 어떤 분은 매일 빵만 드시려고 하고 어떤 분은 과자나 사탕 같은 단 것만 찾으시죠. 또 부드러운 죽 같은 것만 드시려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건 바로 음식이 아닌 것들, 예를 들면 휴지나 비누 같은 걸 입으로 가져가시는 경우예요. 이건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이런 편식이 계속되면 그냥 입맛이 까다로운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영양실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살이 빠지는 걸 넘어서 면역력이 뚝 떨어지고 감염 위험은 확 올라가고요. 심지어 치매 증상 자체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힘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당장 오늘 저녁부터라도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영양소 숨기기입니다.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특히 단 음식만 찾으시는 어르신들께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좋아하시는 맛은 그대로 두면서 영양가만 몰래 쑥 높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나나 스무디 만드실 때 시금치를 살짝 넣는 거죠. 색깔은 좀 변해도 맛은 거의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영양은 확 올라가죠. 또 달콤한 머핀이나 팬케이크 반죽에 당근이나 호박을 잘게 갈아 넣거나 통곡물 가루를 섞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고구마나 단호박처럼 원래 단맛이 나는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도 정말 똑똑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어르신의 고집과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 그 안에서 살짝 변화를 주는 현명한 타협입니다. 한 가지 음식만 드시겠다고 해서 정말 매일 똑같은 걸 드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 슬라이드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만약 매일 샌드위치만 찾으신다? 좋아요. 그럼 빵이라는 형식은 그대로 맞춰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만 매일 바꿔보는 거죠. 오늘은 계란, 내일은 닭가슴살, 모레는 삼치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어르신의 저항은 확 줄이면서도 훨씬 다양한 영양소를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은요, 식사를 거부하시는 이유가 음식이 맛없어서가 아니라 숟가락, 젓가락 쓰는 게 힘들어져서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땐 해결책이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손으로 집어 드실 수 있는 핑거푸드를 준비하는 거예요. 김밥 작게 썰어드리거나 샌드위치도 한 입 크기로 잘라드리고요. 과일꼬치나 큐브 치즈 같은 것도 좋죠. 이런 음식들은 어르신이 직접 드실 수 있다는 성취감도 느끼게 해주고 식사에 대한 거부감도 줄여줄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술적인 방법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보호자분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식사 시간에 최종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이 말이 아마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일 거예요. 특히 치매 말기로 갈수록 음식은 어르신에게 남은 몇 안 되는 큰 즐거움 중 하나일 수 있거든요. 때로는 완벽한 영양균형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어르신이 정말 좋아하시는 아이스크림 한 컵이 그 어떤 영양제보다 더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완벽한 식단을 차려야 해. 이런 강박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모든 음식을 골고루 다 드시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래, 하루에 한 가지라도 영양가 있는 걸 챙겨드리자 라던가 물을 충분히 드시게 해서 탈수만은 막자처럼요. 이렇게 목표를 조금만 낮춰도 보호자님 스스로의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고 어르신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7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편식은 고집이 아니라 뇌 손상 때문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둘째, 완벽한 식사보다 뭐라도 드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 마음을 좀 유연하게 갖는 게 필요하고요. 넷째는 우리가 배운 꿀팁이죠. 좋아하는 음식에 영양소를 숨기거나 핑거푸드를 활용하는 거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바로 7번, 행복감도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는 사실. 이것만큼은 정말 꼭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이 식사 시간을 갈등이 아닌 따뜻한 교감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완벽함보다는 행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